안녕하세요. 소나랑입니다. 얼마 동안 독자님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호우 때문이라고 변명해봅니다. 저는 항상 창작 글을 이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도 발표된 적이 없는 처녀작으로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1편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동참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물결, 소나랑, 제1편. 길고 긴 출장이었다. 경기도 최전방이었다. 막무가내 트집을 잡는 기관원들을 이해시키기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들은 날마다 이론적인 칼날을 다시 세우고 나에게 달려들어 문제를 키웠다. 모두 다 적군뿐이었다. 일일이 그들에게 대항해야 하는 나날은 엄청난 긴장과 피곤의 연속이었다. 매일 그렇게 쓰러지듯 숙소에 들면서도 침대에 누우면 멀리 부산에 있을 향숙의 몸뚱이는 밤새 오감으로 떠올랐다. 문득 바로 곁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손을 뻗으면 사라져버리는 허상. 그 빈자리에 진저리를 치면서 몸을 뒤척이곤 했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 어느덧 열흘을 훌쩍 넘겼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파도는 높게 이는데 나무집 같은 배를 타고 깊은 바닷속으로 한없이 들어가서 어쩌자는 말인가. 배전에 부서지는 물보라는 온몸을 흠뻑 적시었고 배가 뒤뚱일 때마다 배 안으로 남실남실 넘쳐드는 물은 악마의 손길처럼 우리를 바닷물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이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배는 움직임이 무겁고 둔했다.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뒤집히거나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팔은 지쳤다. 근육이 빳빳이 굳어가고 있었다. 순간 죽음을 예감하며 전율했다. 절망과 공포가 등줄기를 찍어대고 있을 때 하얗게 바다를 가르며 구명 모터보트가 다가왔다. 그곳에서 던져진 한 줄 로프로 생명이 팽팽히 당겨지자 비로소 싸늘이 밀려오는 한기에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무트로 나오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거리로 사람들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악몽을 털듯 허겁지겁 전화기를 들고 그녀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부스스한 얼굴로 달려나온 향숙은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나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 쳐다보았다. 나는 서둘렀다. 거두절미하고 둘만의 은밀한 장소를 찾아 스며들었다. 헤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우리는 걸신 들린 것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차지 않는 밑 빠진 독마냥 그녀와 나는 채울 수 없는 구멍난 가슴을 가졌었던 것 같았다. 그녀와의 사랑은 늘 그런 빛깔로 신압으로 익어왔던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그녀를 단 며칠만 만나지 못해도 기가를 느꼈다. 그녀를 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져 일은 물론이고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았었다. 아득한 배고픔과 같은 이런 느낌을 그리움이라 하는가? 온통 그녀 생각으로 결박당한 이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그녀는 나보다 더 심각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움은 마음에서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온몸에 그리움이 사무치면 전신이 오들오들 말려든다고. 그러다 보면 피부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며 그녀는 자신의 속살을 살짝 보여주기도 했다. 마치 알레르기가 돋은 것 같은 그녀의 피부를 보고 나는 몹시 흥분하기도 했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서로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 뜨거우면서도 느긋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헤어지기에는 시간이 일렀다. 그렇다고 장소를 옮겨 분위기를 바꿔볼 그런 기분도 아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옷도 그렇지만 그보다 온몸에 피로가 찌푸듯이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공허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반짝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다. 그 여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면 향숙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향숙은 그 사실을 과연 무리 없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질투할까? 나는 장난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들려줄 얘기가 있어. 이번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어떤 여인을 알게 되었거든. 평소 말이 적던 내가 이야기를 무겁게 꺼내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더듬거리기까지 했다. 그러자 향숙은 나를 향해 돌아누며 얼굴을 가만히 기대어 왔다.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누워있으니 그녀의 눈이 내 눈에 가득 차왔다. 그녀의 두 눈이 하나로 합쳐져 외눈박이로 보였다. 그녀의 커다랗게 부풀린 눈엔 질투라든가 그런 빛은 없었고 오직 호기심만 가득했다. 출장이 길었던 만큼 일을 모두 끝냈을 때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 그러나 모든 일을 마쳤다는 그 기분만은 날아갈 것 같았지. 마침 토요일이기도 했고 돌아오는 편은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하고 싶었어. 서울역보다는 여유로운 수원역을 택했지. 그런데 새마을 오는 시간이 맞지 않았어. 하는 수 없이 통일호 열차표라도 사기 위해 매표구 앞 사람들의 줄에 섰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내 뒤에 따라 붙는 거야. 그녀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애매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는데 잠깐 스쳐 닿는 표정이 참으로 다양했었어. 천 개의 얼굴을 갔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그녀는 표를 한 장 부탁한다며 지폐를 건네주고는 어디론가 쟁걸음으로 사라졌어. 홀로 서 있는 이성에게 표를 부탁한다는 것은 여행을 같이 하고 싶다는 일종의 프러포즈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 여자가 꼭 그런 마음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겠지. 나는 옆 좌석을 예매할 수도 있고 귀찮게 생각된다면 전혀 엉뚱한 좌석을 골라 놓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약해 보이는 그녀의 하얀 얼굴은 나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쁜 여성과 같이 할 여행을 마다할 남성은 아마 없을 거야. 나는 개찰구에서 줄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별명을 만들었어.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 중 별명을 짓는 것이 으뜸이고 또한 재미도 있거든. 내가 그녀의 하얀 얼굴을 따 설녀라는 이름을 생각해내며 막표를 받아내고 있을 때 그녀가 돌아왔어. 나는 그녀의 거스름돈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녀는 얼핏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는 거야. 남의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깨름칙한 것도 없지. 그래서 일일이 잔돈을 세어 손에 쥐어 주었거든. 그녀는 그런 나의 행동에 살짝 웃어 보였지.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여성인 것 같았어. 그런데 개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흰 블라우스와 미색 카디건, 여인 어깨 위로 출렁이는 생머리가 묘한 여운을 남기더군. 이윽고 육중한 열차가 괴물처럼 숨을 고르며 홈을 가득 채워왔고 나는 재빨리 좌석을 찾아 앉았지. 그러고 나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은근히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 있지.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즈음에야 그녀는 황급히 돌아왔어. 난 오래된 파트너를 기다려온 것처럼 반갑더군. 그래서 벌떡 일어나 창쪽 좌석을 권했더니 그녀는 손을 가로저으며 한사코 사양하는 거야. 호의가 무시되는 서운함을 느꼈었지. 그녀는 제법 무겁게 보이는 검은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단정하게 앉았어. 그 가방은 그녀를 불편하게 하기에 충분한 크기였지. 나는 그 가방을 선반 위에 얹어주려고 다시 일어섰거든.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나의 친절을 완강히 거부했어. 결국 나는 다시 엉거주춤 주저앉았는데 또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래, 차가운 느낌. 그녀에게 붙여준 별명. 설녀는 너무 잘 어울렸어. 마음속으로 그녀를 향해 넌 얼음을 조각한 것 같은 설녀야. 하며 몇 번 냇가를 보기도 했었지. 나는 이내 무료해져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신문과 책을 꺼내어 뒤적거렸어. 이윽고 책 속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갑자기 그 설녀가 기침을 했어. 처음엔 가볍게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심하게 콜록거렸어. 나는 괜스레 내가 펼쳐둔 책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책을 포켓에 찔러 넣어버렸지. 그러나 그녀는 뭐가 그리 불편했는지 가방을 들고 일어나 통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는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었어. 나는 창문을 약간 열어주었지. 그녀가 고맙다는 목례를 보내더군. 나는 창밖을 주시했어. 열차가 철교 위를 달리고 있었던가 봐. 시원한 강바람이 차창으로 밀려 들어왔어. 그녀에게 바람이 너무 차지는 않느냐고 처음으로 물었었지.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었어. 강변 풍경이 아름답지요. 내가 어렵사리 다시 말을 건네자 처음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해왔어. 그녀의 눈은 큰 편은 아니었지만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어찌 보면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듯 했었어. 나는 그녀의 눈을 훔쳐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 나는 황급히 눈을 거두었어. 눈을 훔쳐본 것이 미안했거든. 그때 그녀의 표정이 다시 한번 무척 복잡하게 변했던 것 같아. 천의 얼굴, 그런 별명이 그녀에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얼마 후 설녀가 다시 기침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잔기침으로 시작했는데 이내 매우 심해졌어.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리더니 허리를 굽히고 기침했어. 아무래도 그 증상이 심각해 보였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 송간 결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고 있었지. 잠시 후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야. 그때 나는 얼핏 그녀의 수건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말았어. 나는 그녀가 감추어야 할 비밀을 훔쳐 봐버린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지. 그런데 그녀는 어렵게 몸을 추설러 일으키면서도 그 검은 가방을 다시 챙겨드는 거야.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불편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그 가방을 붙잡으며 믿고 맡기라는 표정을 지었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기어이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서 비틀비틀 통로 쪽으로 나가는 것이었어. 나는 또다시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지. 그러나 내 머리를 더 무겁게 한 것은 그녀의 손수건에 묻은 그 혈흔이었어. 나는 그 혈흔에 관해 생각해 보았어. 그녀의 혈흔은 어두운 빛이었어. 따라서 그녀의 각혈은 단순히 기도의 손상으로 생긴 것이 아닌 것 같았어. 가장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녀는 각혈을 한 번만 하고 멎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었어. 그렇게 각혈을 할 때는 옆으로 눕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 만약 폐에 피가 고이면 기침으로 피를 뱉어내야 하는데 주의를 의식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싶으니 점점 불안해지더군. 그런데 통로로 간 그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야. 나는 스치는 불안을 더 견디기가 힘들었어. 결국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되었지. 문이 따끔히 열린 화장실에 그녀가 엎드려 있었어. 그녀는 아이 변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괴로워하고 있었어.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어. 그녀가 가슴을 쥐어뜯는 신음을 했어. 심한 흉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나는 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 나는 열차와 열차가 이어지는 공간에 뒷주머니에 꽂아둔 신문지를 깔고 그녀를 안아서 그곳에 비스듬히 눕혔지. 블라우스 단추를 몇 개 풀어 헤쳐 가슴을 열어주었어. 그녀의 속살은 배곡처럼 희고 핏줄이 튀어나올 것처럼 투명했어. 얼핏 본 그녀의 가슴은 거의 말라붙어 있었어. 그것은 오히려 성스러운 느낌을 주더군. 그녀가 비로소 편안히 나를 쳐다보고는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 나는 그냥 웃어주었지. 그녀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그러는 와중에도 그 검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몹시 궁금해지더군. 이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향숙이 성급하게 물어왔다. 그 가방에는 뭐가 들었지? 알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엔 뭐가 들었을 것 같니? 글쎄, 돈이 아닐까? 그것도 현금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차차 얘기할 테니 잠자코 듣기나 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향숙에게 실망하며 나는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그녀는 셀쭉해져 입을 닫았지만 눈은 더욱 반짝거리며 몸을 바짝 붙여왔다. 그녀가 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자 나는 상상력을 더해 아예 소설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더듬어 손가락 사이에 딱딱해진 그녀의 유두를 끼워 넣고 꼭 집어보거나 비벼 돌리기도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통일호를 탄 것은 잘못이었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잠깐 설녀를 통로에 누워있게 하고 있으니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지 그녀를 마냥 편하게 누워있게 할 수는 없었어. 승객들이 할 일 없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맥주와 오징어, 빵 등이 가득 실린 카트를 밀고 다니는 승무원이 눈총을 주기도 했어.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조그만 간이역에 도착하자 시골 할머니, 아주머니들과 함께 매운 고추 부대 자루가 실리기도 하고 플라스틱 함츠박에 호박이니, 푸성귀, 심지어 암탈까지도 실려들어왔지. 그때마다 우리는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다가는 끝내 일어서야 했었어. 결국 우리는 다시 객실 안으로 되돌아왔는데 우리의 좌석에는 이미 시골 할머니께서 질펀하게 앉아 계시더군. 불편해하는 그녀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그 좌석을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그녀를 자리에 길게 눕게 하고 나는 통로 측 팔걸이에 걸터 앉았지. 그러자 설녀는 나더러 자꾸만 의자에 앉으라고 빡빡 우기는 것이었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슬그머니 자리에 내려앉았는데 그때 그녀는 냉큼 머리를 어깨에 기대어 왔어.
그녀가 이제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퍽 다행스러웠어. 나는 그녀를 편히 눕게 해주기 위해 안쪽 다리를 세워 머리를 베도록 해주었지. 그런 친절을 그녀가 쑥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 얼마 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어. 아마 대전역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 순간 나는 설녀가 지금 여행을 계속하기보다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러나 막상 그 말을 꺼내기는 어렵더군. 그것은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고 솔직히 내게도 큰 부담이었거든. 나는 망설임 끝에 그녀를 조금 일으켜 앉히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제안을 하고 말았지.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굳어지고 대답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더군. 갑자기 무거운 기운이 돌았어. 그래도 나는 혼자서 계속 짓거리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주섬주섬 주워대며 순간 그녀가 약간 언성을 높여 말했어. 병원에 가자 했나요? 절 귀찮은 물건처럼 구급차에 던져 실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랬지. 진심으로 그녀를 도와주려 한다면 최소한 병원 입원 절차를 밟아주어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만이라도 수많은 검사를 받도록 도와주거나 지켜봐주는 게 맞겠지.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어. 쉽게 뛰어들 수 없잖아. 아무리 간단한 것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일은 늘 쉽지가 않았어. 나는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는 향수객에 넌지시 물었다. 넌 내가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해? 미쳤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다간 집에 돌아오기도 힘들겠다. 솔직히 돈이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녀는 부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했던 답변이지만 나는 김이 빠져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그 후론 나의 말문이 막혔어. 그와 함께 모든 생각도 닫혀서 답답한 시간이 흘렀지. 설녀는 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녀라도 무슨 이야기든 다시 시작해오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녀가 물었으니 대답은 해야 할 것이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는데. 사실 나는 처음부터 그녀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그녀를 붙들고 초조히 앉아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어색함을 치우기 위해 무릎을 낮추고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내려놓았었어. 그때 그녀가 균형을 잡기 위해 날 잡았고 그러다 보니 내 손이 그만 그녀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어. 순간 나는 당황했지. 그녀의 가슴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던 거야. 나는 재빨리 손을 치워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녀의 작고 따뜻한 가슴의 촉감과 함께 전해오는 메시지가 있었어. 어렸을 적 참새가 드나드는 볏짚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으면 어리새가 손 안에 들어왔지. 털도 나지 않은 작은 새가 손 안에서 파르르 떠는 꼭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버리기는 너무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지.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뜻밖의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가만히 덮쳐왔어. 따뜻한 가슴과는 달리 찬 손이었지. 그러나 그 손은 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들었어.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쥐어보더니 입을 열었어. 죄송해요. 제가 응석을 부렸군요. 사실 저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난 그 말 뜻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어 멍하니 그녀를 보기만 했지. 여기까지 소개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군요. 1편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 2편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나랑이었습니다. 1편 끝.